지난 5월 있었던 국장들을 상대로 한 그 보충 질문이 있었어요. 그 군수님을 상대로 한 거는 어제였고 오늘은 실국장 상대. 군수가 답변한 거에 대해서 부족한 없을 경우에는 네네. 해당 국장들을 불러서 그 보충 질문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오전에 기획예산 담당관 실을 상대부에서 질문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기획예산 담당관과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이 두 군데의 저 군장 질문, 보충 질문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면, 오전에 제일 먼저 이제 기획예산 담당관 한 건 뭐냐면 새 청군의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했고, 축제 행사성 예산 효율화, 예산비 지출 감축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질문에는 이강선, 김하진, 한경석 의원이 3명이 나서가지고 굉장히 지적을 했는데, 한경석 의원이 이제 그 분석하는 걸 보면 서천군의 축제 행사성 예산 비율이 서천군과 유사한 그 공정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관련해서 최상위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서천군의 축제를 포함해서 행사성 예산이 91억 3천만 원인데, 서천군과 비슷한 자치단체가 이제 82개인데 여기에서 6번째고, 비율이 예산이 그 전체 예산 비율 중에서 1.45%를 차지를 하고 있고, 82개 중에서 이제 상위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한경석 의원은 이 축제 행사성 예산을 지금 현재 1.45%를 1% 이내로 그 축소해서 편성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강선 의원도 축제와 행사가 소모성 비용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거의 얘기는 하고 했는데, 효율성 있게 그 예산을 집행해라. 그리고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통합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운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하진 의원도 지역 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분배와 선택, 집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제 행사성 예산은 기획예산, 그러니까 군의 어떤 살림살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그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경상비 지출도 상당히 높습니다. 서천군 같은 경우 경상비 지출 비중이 77%라는 것이 이제 한경석 의원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 유사 동종단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2개 이제 그런 단체로 이렇게 보게 되면 평균 61.1%인데 우리는 서천군은 77%입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경상비 지출을 좀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주문했고, 한경석 의원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겠다, 하겠다. 그리고 단순히 나와가지고 개선하겠다 뭐 이런 답변은 이제 불충분하니까 구체적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경상비 지출을 낮춰라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강선 의원도 소모성 예산을 줄여라. 그래서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퍼주기 시기 예산 편성이 아니라 실제 주민들의 어떤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약 이행 사항 점검에 대해서 김하진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전체 김기영 군수의 공약 사업비가 6,137억 원인데 이게 올해까지 364억 원을 배정이 예정이 됐고 760억 원만 확보됐다고 하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2년 차인데 공약 사업의 어떤 실효성도 좀 재검토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강선 의원이 또 얘기를 하는데, 사업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집행부에서는
해당 사업별로 예산 설명서를 첨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의회가 일대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이강선 의원이 오후에 문화체육과를 대상으로 해서 노일환 국장과 이제 보충 질문을 주고받았는데요. 네. 이강선 의원의 오늘 보충 질문 중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뭐냐면 신청사티 문화공원 부지의 문화예술회관 건립건과 관련해서 네. 우리 방송에서도 지난번 소개를 했지만 이번에도 또다시 건립 요거를 전면 재검토를 해라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강선 의원은 어떤 얘기냐면 2021년도 10월에 이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부지 선정 타당성 조사 영역을 완료를 했는데 네. 그때 당시 현 문예정당 부지에 신축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고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김기훈 군수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인수위가 꾸려졌을 때 인수위에서 현 부지보다는 다른 부지를 택해라. 그렇게 이제 권고를 했던 부분이고 용역 결과 없이 전문가도 없는 전문가들이 아닌 인수위에서 그렇게 권고한 걸 가지고 분이 부서 판단이라고 그러면서 현 문예전당에서 전당 부지에서 현 지금 신청사 뒤편에 있는 문화공원 부지 이미 한 8곳을 들여가지고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아, 예. 네, 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거기로 이제 옮기게 되면 추가적으로 9억 원이라는 돈이 이제 이미 매몰 비용으로 이제 돈이 날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강선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위원회 전문가가 없는 인수위원회 판단으로 해서 부지가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립 비용이 지금 480억인데 이게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강선 의원이 이거 전면 재검토하라고 그러니까 노일환 국장은 현재 상황에서 부지를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의 동의가 있고 군의회에서 의원들이 전체가 동의를 해준다면 네. 검토해보겠다. 그러니까 이강선 의원이 그러면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해야 되겠네. 여론조사를 잘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끝냈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의견 여론을 좀 모아봐야겠네요. 네.